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북한이 31일 평안남도에서 동해 방향으로 미상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달 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이후 29일 만인데 미국은 상황을 주시하며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31일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발사 지점은 평안남도 순천 일대이며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70km, 고도는 90km 정도로 탐지됐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2일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3형을 발사한 지 29일 만이자 올 들어 12번째 발사체 발사입니다. 또 지난 5일 스웨덴 미북 실무 협상이 결렬로 끝난 이후 북한이 고위 인사들을 앞세워 미국의 연말 협상 시한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는 VOA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를 알고 있다며 상황을 계속 주시하며 일본, 한국 등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 발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그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측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 앞으로 조의문을 전달한 데 이어 바로 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과 한국군 당국은 현재 북한 발사체의 기종을 정밀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육상에서 해상으로 발사한 점으로 미뤄 초대형 방사포나 신형 전술지대지 미사일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0일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지만 한 발이 내륙에 낙하해 실패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2017년 11월 이후 18개월 만인 지난 5월 원산에서 전술 유도무기를 발사했습니다. 이후 이달 초까지 무려 12차례 초대형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1일 북한의 이번 발사체와 관련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낙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일본을 비롯한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히 비난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비록 단거리 미사일이지만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관계국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한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국만을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한국도 포함시켰습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의 활동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는데 일본은 결의안 초안 공동 작성에 불참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은 30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럽연합이 작성한 새로운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이날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안의 내용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표결 없이 채택됐던 지난해 결의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국제 납치와 이산 가족 문제, 남북 대화의 필요성 등이 강조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강제 실종으로 인한 고통을 강조하고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의 책임 규명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는 문구가 새롭게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북한의 보편적 정례 검토, UPR 심사 참석 등 일부 긍정적 징후들도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22일 제3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 상호대화에서 북한 정권이 계속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situation on the ground has not improved and remains of great concern. 한편 유럽연합 대변인은 일본이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공동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결의안을 작성했던 일본은 올 봄에 열린 4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초안 작성에 불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미북 정상회담 결과와 납치 문제 등을 둘러싼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다음 달 15일쯤 북한 인권 결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12월 중순경 유엔 총회에서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국제사회 대북 경제 제재가 북한 내 여성들에게 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미국의 한 인권단체가 주장했습니다. 사회주의 제도하에 여성의 가족 부양 책임이 강조되면서 부담이 이중으로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소재 인권단체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여성행동 코리아 피스 나우는 30일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제재에 따른 인적 피해와 성별 영향이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의도치 않게 일반 주민들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Sanctions are harming people, although it says it's not intended to do that. These sanctions have to change. 특히 남성보단 여성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사회주의 경제체제인 북한에선 여성이 가정을 돌보는 역할뿐 아니라 노동력도 제공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여성이 느끼는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주민들의 피해를 방관하며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해 몰두하는 북한 정권의 무책임함도 지적됐습니다. Since North Korea is a socialist country and a planned economy, it's responsible not only for defense but also for all the other aspects of government that address humanitarian needs. So the more we impact the revenue, the more all the other areas impact. 특히 여성 종사자 비율이 80%가 넘는 섬유산업과 소매업에 대한 타격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북 제재의 여파로 의료기기나 약품이 줄어들면서 북한 여성들의 건강과 위생 분야의 위험도가 늘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다수의 임산부가 산후출혈이나 임신 중독증 등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필요한 응급 처방기구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여성이 느끼는 경제적 압박이 커지면서 이들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인신매매 등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는 비율도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30일 하원 국토안보위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FBI가 북한과 중국, 이란이 선거 인프라를 공격하려는 구체적인 의도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 국가는 선거와 관련해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에서 악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라들이 모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지만 서로의 수법을 따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주 외국 정부의 미국 선거 개입 방지 조치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북한도 향후 미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꼽았습니다. 북한이 중국산 곡물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무역센터 ITC의 북중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9월 한 달 대중국 곡물 수입량은 1,620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346만 달러와 비교해 300%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북한은 올해 7월과 8월 각각 1,941만 달러와 1,502만 달러치의 곡물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이후 3개월 연속 1,000만 달러 이상의 곡물 수입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대중국 곡물 수입액은 884만 달러로 올해 5,064만 달러의 약 6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인 독일 카라타스가 북한에 지은 노인 건강원에 최근 의료품을 지원했다고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말과 올해 자강도 희천과 강원도 문천, 함경남도 고원과 함흥에 노인 건강원을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달한 의료품에는 혈당 측정기, 소염 진통제, 골다공증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지난 18일 대북 식량과 의약품 지원을 위해 독일 카라타스에 22만 1,700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